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2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거릴 징조를 보임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키로 결정할 경우 불황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한 봄 부동산 시장 동향이 올해 글로벌 경제 전망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가능한 결과의 범위 중 한쪽 끝에는 불황이, 다른 쪽 끝에는 연착륙이 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입니다. 미 주택시장은 전체 가치가 45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지만 이 시장의 중요성은 규모 자체보다는 금리 인상 와중에 경제가 어떻게 굴러갈지 보여주는 전조가 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미국 이민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으로 들어와 수년, 수십 년을 살아온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역이민을 대거 선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불법으로 미국에 와서 수십 년을 살다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역이민이 근년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CMS 이민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센서스 결과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은 2010년 1,172만 5천 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1,021만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동안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151만 5천 명, 13%가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2010년 20만 5천 명으로 추산되었으나 2020년에는 13만 명으로 10년간 7만 5천 명, 36%나 급감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국인 불법 이민자들은 10년간 7만 5천 명이나 고국인 한국으로 역이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어제 3.1절을 맞아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이날 한인회관에서 한인들과 샘박, 페드로 마린 조지아주 하원 의원 등 미 현지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녀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소녀상은 지난 2017년 브룩헤이븐시에 이어 조지아주에서 두 번째로 건립되는 것입니다. 건립 비용은 브룩헤이븐시에 거주하는 미국인 데이비드 플린트 변호사가 인신매매 퇴치와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기부한 5만 달러로 충당되었습니다. 김백규 소녀상 건립위원장은 소녀상을 통해 전쟁에 희생된 위안부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고 후손들에게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상은 당초 광복절인 지난해 8월 15일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부 반대 의견에 따라 설치가 연기됐습니다. 전기차 산업계에서 테슬라의 향후 대항마로 주목받았던 리비 양이 지난해 적자로 인해 조지아 공장 설립 여부가 불확실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24,337대의 차량을 생산한 리비 양은 68억 달러의 순손실을 입었고 지난해 연말에는 약 120억 달러의 현금 보유로 2021년 현금 보유액인 180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리비 양이 애틀랜타 동쪽의 러틀리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50억 달러 투자 및 7,500개 일자리가 창출돼 주정부가 15억 달러의 세제 혜택의 지급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비 양의 적자로 인해 조지아 공장 설립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여름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4년에 완공되어야 합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31일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는데 이 벌레와 곤충으로 연명하며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친구와 함께 볼리비아 북부 아마존 정글에서 사냥에 나섰다 행방이 묘연했던 30살 조나단 아코스타 씨가 한 달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코스타 씨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동료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허기를 벌레와 곤충을 먹으며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제규어 같은 맹수와 조우하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는데 유일한 무기인 산탄총으로 동물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면서 일행한테서 떨어진 지 31일째 되던 날 자신을 찾아 나선 수색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체중은 17kg 정도 빠진 상태였는데 몸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코스타 씨는 이번 일로 영원히 사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2020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의혹과 관련한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도 이날 함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2015년 마크 로스코 전, 2016년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비 지에 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 2019년 야수파 걸작 전을 코바나 콘텐츠가 개최하면서 부정한 협찬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전 씨의 4건에 대한 협찬과 관련해 모두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이날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열린 마크 로스코전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르코르비지에전은 2021년 12월 먼저 무혐의 처분된 바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2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